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도 2부에 이어서 박장재소, 박변, 장변 재판소 이어지는데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이런 걸 만들어라.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뭐 우리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만. 네. 예. 사실은 뭐 이거 회복적 사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처벌보다는 좀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그걸 회복적 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년범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미국에 뭐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기업의 총수한테 좀 회복적 사법을 적용해서 준법감시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좀 봐줄 수 있다. 양형에 참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에서 뭐 대국민 사과도 하고 했어요. 근데 전문심리위원이란 말은 다시 등장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또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문 심리를 좀 해달라는 위원을 지금 3명 위촉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법에도 없는데 참 복잡하게 판결하시네요. 없죠. 이런 건 전문 심리위원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없는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문심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또 특검과 재판부가 충돌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격돌했는데 예? 이 면면을 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촉이 됐는데 이건 이제 법원이 재판부가 이제 위촉을 한 거고요. 예. 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국정농단 사건의 헌법재판 당시에 이 주심 이제 법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법원에서 추천을 한 것 같고 특검에서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참여연대 소속이고 예. 뭐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 기업 회계 비위 부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인사가 김경수 변호사 전 대구 고검장인데요. 예. 이분이 지금 이제 대형 법무법인인 그 율촌에서 기업 형사팀을 이끌고 있는데 특검의 주장은 이 지금 기업 형사팀 이 법인에서 삼성의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을 여러 건을 지금 수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삼성이 상당히 편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문 심리 그리고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좀 재판부의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뭐 본인들 의견을 개진했던 사안입니다. 3명 중에 저는 강일원 전 재판관이 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일원 재판관은 국정농단 사건 주심 헌법재판관이었어요. 예. 사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예. 이 국정농단 사건의 이런 뭐 삼성 관련된 내용, 이 지금 뭐 삼성물산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 재판관이 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온다? 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그 특검 측에서는 우리가 추천한 홍순탁을 제외하고 두 사람은 결국 삼성 편들어 주려고 오는 사람들 아니냐. 그럼 뭐하러 재판을 하냐 이런 불만 같네요. 그렇죠. 강일원 재판관을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선정한 사람인데 1인인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컨대 강일원 정도면 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국정농단 재판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한 거지만 이 준법감시 제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없는 거를 만들어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걸 하면 좀 봐주겠다. 양형에 참작하겠다. 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 3주간 전문심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봐서 양형에 참작할 가능성이 좋게 참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특검이 상당한 어떤 반발할 예. 거고 결국 3명 중에 다수결로 한다면 뭐 홍순탁 변호사 빼고는 뭐 회계사 빼고는 두 사람은 똑같은 결론을 낼 가능성이 사실 높겠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려고 할 때부터 특검은 상당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봐주려고 이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재판부 뭐 기피 같은 것도 예. 했었는데 뭐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만큼 그 준법감시제도 자체가 위원회 제도 자체가 봐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들어라고 한 판사가 그 전에 그
건설사 부영 회장한테도 네. 네. 준법감시위원회 만드세요 하고 결국 양형을 깎아줬단 말이죠. 정준영 부장판사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특검이 아마 반발하는 것 같은데 특검은 그래서 지금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피 신청 자체는 사실 특검으로서도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였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공소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재판부한테 뭔가 이제 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체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삼성의 퇴로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양형에 참작하겠다는 게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발족을 하고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양형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겠다는 그렇겠죠. 신호를 이미 준 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시작 전부터 이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검이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9개월 동안이나 이 재판이 공전하게 됐던 계기도 됐어요. 의미 없이 뭔가 재판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한번 보려고 하진 않고요. 그 어떤 요구를 하거나 재판부 직권으로 뭘 한다면 그것은 곧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 사실은 그 얘기에 좀 비판이 좀 있으니까 또 하나 더 이제 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전문 심리위원을 또 구성한 거거든요. 예. 그 비판을 조금 좀 덜 좀 하려고 한 그런 뭐 의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3주 후에는 결론이 또 그대로 나올 것 자, 같아요. 어쨌든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장 변호사 이야기대로 9개월 정도 재판이 지연됐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준법감시위원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일단 성과라고 이제 거론되는 사건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이게 삼성에서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10개의 시민단체를 본인들이 불온단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 자기네들 소속의 임직원이 기부를 했는지 그 후원 내역을 살펴본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불법성이 있는 건데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삼성에 정식으로 사과할 것. 그러니까 시민단체 측에도 사과를 하고 당시에 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당했던 그 임직원들에게도 사과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이 권고를 공식적으로 좀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법감시위원회가 종전에 삼성이 어떤 비위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 이것만 같습니다. 보면 준법감시했네요. 그거는 했네요. 그거는 뭐 옛날 거지만 사실은 우리 기억나지만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대국민 얘기했을 때 사과했을 때. 사과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사실은 준법감시위원회에서 한 것들이고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뭐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재판 판결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뭐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법인에서 잘못하면 재판 받을 때 저 준법감시위원회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재판부 절대 안 받아주죠. 예. 이동영 우리 진행자는 절대 안 받아주고 일반인들은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삼성한테는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네요. 예. 예. 근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준 변호사 얘기한 거 3주 뒤 어쨌든 보자 했는 거 특검은 아니 400조 원 삼성그룹의 준감이 활동평가를 어떻게 3주 안에 끝내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3주 안에 살펴보라는 내용이요. 그럼 과연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 조직일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고 좀 지금 3주 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결론 내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데 이제 3주 뒤에 어쨌든 직접 평가 의견을 발표하겠다는 스케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그래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퇴로를 마련해 준 거라는 비판에 더해서 이게 과연 그 위원회를 다시 한번 재판부에서 감시할 그런 위원들을 위촉한 게 실효성을 뗄 수 있겠냐. 이 3주 안에 철저한 점검이라는 게 과연 가능은 한 거냐.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재판부도 그래서인지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이게 양형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진지한 반성 여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재판할 때 진지한 반성이나 뭐 재발 방지책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담보할지를 보여주는 게 일단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건데 지금 나오는 스케줄상으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계속 따라 붙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재판부는 어쨌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시간을 보면 딱 감이 와요. 12월 초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변론 이제 종결을 하고 12월 달 안으로 연내에 판결 선고를 하겠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데 어쨌든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 재판부가 그 특검에서 추천한 사람은 뭐 시민단체 네. 소속인데 삼성에서 추천한 사람은 삼성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김경수 변호사죠.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평가할지 당연히 불에 보듯 보이는데 그거를 재판부가 인정해줬다고 하는 게 그렇죠. 약간은 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미국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로 끝이 나자 트럼프가 대선 패배 이틀 만에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사실상 불복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뭐 이런 거 보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본인이 일단 본인이 이제 패배했다는 걸 절대적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에스퍼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맨이었다가 이게 한 6월 달에 이게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좀 달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본인의 어떤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판단한 이런 인사를 경질한 것, 그리고 특히 이게 국방장관이라는 직책에 또 주목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부분을 더 한번 강조하고자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이게 취임식이 1월 2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취임식까지 남은 한 70여일이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렵고 거친 시기가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여러 군데 잔존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역사상 또 처음 있는 일인데 불복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였죠. 예를 들어 엘고 같은 경우도 뭐 바로 받아들였고요. 불복이라는 게 없었는데 뭐 헌법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평화적 정권 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정말 최초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예.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계속 불복하고 소송으로 시간 끌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시간은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 결정을 연방 법원에서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뭐 언론에 많이 알려졌지만 연방 법원 9명 중에 6명이 좀 보수 인사입니다. 3명 정도가 진보 인사고.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줄은 저 장담을 못 글쎄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진보 보수가 다르게 판결한다는 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 뭐 구성이나 뭐 이거 봤을 때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뭐 같아요. 우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보수 인사로 꾸려졌었습니다만은 뭐 거의 만장일치 나왔잖아요. 네. 탄핵을 하고. 네. 그러니까. 자,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자신의 거취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줄 소송이 좀 예고돼 있다라고 지금 많은 기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대선 국면 2016년 대선 국면에 이 성추문 의혹이 성 스캔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막음조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이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수사는 일단 더는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수사 계속될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탈세 이슈가 예. 있습니다. 뭐 탈세, 뭐 납세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이미 이제 검찰은 취임 이전부터 트럼프 재단의 탈세 문제를 들여다 봐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동안은 이게 유예가 됐던 거죠. 이게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 이게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뉴욕주와 맨해튼시의 검찰이 형사 2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고요. 민사도 12건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단하게 많은 이제 자산을 보유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한 2조 8천억이 넘는데 상당 부분이 부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환 거의 3,800억 정도의 채무를 상환하는 일자가 도래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에서 사실 나오게 되면 더 연장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경제적 이해 그리고 뭐 정치적 이해뿐만 아니라 여러 소송 때문에라도 불복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안 하는 게 못한 지금 말했던 정말 엄청난 형사사건이 지금 걸려 있고요. 가장 문제가 그 채무 부분 같아요. 그 3천억 이상의 1조대의 지금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상환하라 하는 게
대통령직에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즉각 채무를 상환하라고 해버리면 본인의 어떤 자산을 뭐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복을 하면서 채무 상환을 계속 유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는 뭐 본인이 원하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면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사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셀프 사면. 그렇죠. 그러면은 당선인과 뭐 소위 말하는 딜이라고 할까요? 당선되면 날 사면해 주시오 뭐 이런 거.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거 지금 수사 중이에요. 뭐 기소가 되거나 처벌받거나 하지도 않았고 형사소송이나 이런 게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거의 로펌 수준으로 지금 본인 혼자한테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법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면책 결수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면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또 2018년도에 나도 사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국면에서 이제 형사 이슈가 불거지니까 본인이 본인을 셀프 사면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제 뭐 베렛 연방 대법관 본인이 일단 이 대선 국면에서 불복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임명했다는 걸 감추지 않았던 그런 보수적인 신임 연방 대법관인데 그분도 일단 이 셀프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본인을 사면하거나 본인 임기 중에 사면하는 것은 법률상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걸 정치적인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싸움이 특활비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특별활동비 감찰 지시는 또 다른 자책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보면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특활비 상납 문제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이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주어지는 특활비가 80억, 9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어디서 썼는지 알 길이 없다. 영수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보자. 이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그럼 법무부는 안 쓰냐? 그렇죠. 추미애 장관도 보자. 이렇게 해서 어제 특별 점검에 들어갔잖아요. 시작은 뭐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를 함으로써 나도 들은 바가 있다. 특히 이제 특수활동비, 특활비 관련해서 중앙지검하고 남부, 동부지검하고 내려간 게 좀 다르다. 예. 중앙지검은 많이 줄었고 또 이성윤 지검장이 좀 윤석열 총장하고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뭐 말 잘 듣는 뭐 이른바 남부나 동부는 많이 갔다. 이제 그런 어떤 소문 들은 바가 있냐라고 해가 시작된 부분인데 반대로 야당은 이제 그걸 또 공격한 겁니다. 법무부가 특활비를 줘놓고 다시 돌려받아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른바 이번에 있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 아니냐. 그래서 이 여당 야당이 좀 달리 특활비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점검 들어갔을 때 법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특활비를 받은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 네. 이걸 문서로 10원도 안 받았다. 네, 본인은 문서로 전혀 냈고요. 안 네. 지금 대검 네. 대검에서는 전체 얼마 썼는지가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썼는지가 내지 않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 잘못 이야기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추미애 장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문서로서 안 썼다는 게 받지도 않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그렇죠. 그 앞에 장관은 조국 장관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조국 장관은 뭐 특활비 받고 쓰고 할 한 시간도 달인가 없었고. 2달 있다 나갔는데. 예. 그 앞에 장관은 박상기고 박상기 앞에는 전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법무부가 편법으로 사용한 것은 다 안다. 그럼 언제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특활비를 어떻게 보냐면 사실 예산은 검찰청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 법무부에 주는 예산입니다. 예. 법무부가 검찰에 특수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백에서 쓴다고 했으면 아마도 그 법무부 내에서 검사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수활동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원하고 청와대에서 상납했던 거하고는 괴가 다르죠. 예. 그건 다른 기관에 추사 활동으로 쓰라고 첩보 활동으로 쓰라고 되는 돈을 만들어서 뇌물을 준 거 청와대에 된 거거든요. 예. 같은 기관 내에서 상급 하급 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 얘기하고 청와대 국정원 얘기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 대검의 특활비는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항은 안 냈으니까 이건 여야가 합의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검에서 계속 거부하면 냈던 거는 정기는 냈습니다. 예. 정기로 쓰는 건 다 냈는데 중요한 건 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 아마도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검장 거치지 않고 바로 차장이나 부장 검사한테 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뭐 수사비라는 수사비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는 거죠, 뭐. 예, 뭐 지난번에 뭐 안태근하고 뭐 이영렬 그래도 지검장 줬잖아요. 예.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고 뭐 그런 비슷한 예, 명목 예, 같습니다. 예. 경력금. 예. 그런 거라면 사실은 좀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에서 얘기한 거는 정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힌 상황인데 수시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여야가 만약에 한다면 검찰에서 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수사비 명목으로 특활비를 줬다. 근데 결국은 뭐 격려하는 걸로 주는 거잖아요. 밥 먹으라고 해. 그걸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게 맞느냐 그러면. 그런데 아마 이제 특활비라는 게 수사나 이제 기밀을 요하는 첩보 활동에 쓰라는 비용이고 물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좀 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을 뭐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 자체는 그 특활비라는 특성상 좀 부적절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 자체는 뭐 밀행성을 띄어야 되니까 기밀성을 띄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지금 뭐 전 정권, 현 정권 구분하지 않고 다만 대검으로 이제 흘러간 그 내역을 가지고 다시 여권을 공격하는 이 형국은 맞느냐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최소한 이게 전체적으로 공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의혹이 불거진 만큼 매듭을 짓기 위해선 여야 의원들한테는 세부 항목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그 시기와 금액과 뭐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했으면 그 지급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는 그렇죠.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를 안 썼는데 문제는 법무부의 검찰국에는 10억 정도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활비가 내려갔다. 네. 이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그 뭐 조수진 의원이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 쪽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산정한 내역이 그럼 대검 그 검찰국은 법무부 산하인데 이 내역을 보니까 한 10억 3천에서 한 6천,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의 갭이 있긴 한데 이게 오히려 법무부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법무부는 수사 업무를 하지도 않는데 이게 왜 들어갔냐? 이 내역에 대해선 해명해라라고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교정본부 등에 사용한다. 네. 뭐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 돈 줄 테니까 영수증 끊어줘 이런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특수활동비 자체가 그런 의미거든요. 뭐 영수증 끊고 제대로 예산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국에 썼던 거예요. 검찰국은 뭐 거의 다 검사들입니다. 검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현직 검사들이 검찰국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예단에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 그냥 경비로 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쓸 수 없는 돈데 지금 말했던 경력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그렇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국은 수사활동하면 안 되거든요. 예.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은 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법무부 검찰국에 들어간 특활비는 10억 정도가 나왔고, 그럼 대검에서 총장이 내려주는 특활비, 이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많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예. 근데 서울중앙지검이 뭐 동부지검이나 남부지검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윤석열 총장이 형평에 있게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를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말이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 만약 합의가 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확인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건 투명성의 문제니까 또 국민의 이해를 그렇죠. 바라야 되는 문제고, 네. 우리 문자로 2718님께서 특활비라는 거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합법적인 횡령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국회 특활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생활비 쓴 사람 있어요. 자기 아내한테 생활비 줬다라고 그 떴다 누가 얘기했잖아요. 모 의원이 예. 홍준표 의원. 아니, 예. 홍준표 예. 전 의원이 네. 전 또 대표가 예. 지금 여당 소속인데 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또 해외 자기 아들, 딸, 자녀
유학 비용으로 또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게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뭐 다들 기억하겠지만 뭐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용돈 쓰라고 줬고 50만 원, 100만 원 용돈 쓰라고 주는데 예. 어디 예산에 후배 용돈 경력금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도 네. 이번 차에 다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